2025년 끝에 서서 한 해가 끝나갈 때쯤이면 시간이 평소보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달력에는 이미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밖에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는 저절로 걸음을 느리게 하고 지나간 날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게 돼요. 연말은 그냥 시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비슷한 약속을 되풀이해요. 올해는 꼭 영어를 공부할 거야. 이번엔 운동을 꾸준히 할 거야. 다이어트를 성공할 거야. 달력의 첫 장이 넘어가는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고 기분은 가벼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약속들은 사흘도 안 돼서 흐려지고 말아요. 그래서 새해 다짐은 오래전부터 작심삼일이라는 익숙한 이름으로 불려왔어요. 작심삼일은 마음을 먹은 것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약속이나 다짐이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금방 흐지부지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새해 다짐, 공부 계획, 운동 목표처럼 시작은 거창하지만 계속되지 않는 약속을 비판하거나 스스로를 비웃을 때 자주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그 마음이 사흘밖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3일은 실제로 정확하게 3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을 비유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언어 공부는 첫날 책을 사고 앱을 깔면서 시작돼요. 둘째 날까지는 열심히 단어를 외우지만 셋째 날이 되면 바쁜 일, 피곤함, 내일부터 다시 하지 뭐라는 생각이 끼어들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새 운동복과 운동화를 사고 헬스장에 등록하지만 몸이 아프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세 핑계가 돼요.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약속할 때의 열기는 빠르지만 음식을 조절하는 어려움이 더 빠르게 찾아와요. 이렇게 새해 다짐은 대부분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멈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짐을 변화가 아니라 이상적인 결과로 정한다는 점이에요. 매일 1시간 영어 공부, 일주일에 5번 운동, 탄수화물 완전 금지 같은 목표는 시작부터 너무 커요. 새해 첫날의 나는 작년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목표만 갑자기 달라져요. 현실과 목표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포기는 더 빨리 찾아와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짐을 감정에 맡긴다는 거예요. 새해의 분위기, 주변 사람들의 기대, SNS의 성공 이야기는 잠깐 동안의 열정을 만들어내지만 감정은 오래 계속되지 않아요.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짜임새 없는 계획뿐이에요. 그래서 다짐은 며칠 만에 무너져요. 그렇다면 작심삼일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다짐의 크기를 줄여야 해요. 목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만 작아야 해요. 하루 5분의 공부, 스트레칭 10분, 저녁 한 끼만 조절하는 다이어트처럼 실패하기 어려운 정도에서 시작해야 해요. 둘째, 결과보다 행동에 집중해야 해요. 살을 빼겠다가 아니라 오늘 운동화를 신겠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다짐을 의지가 아닌 환경에 맡겨야 해요.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운동 시간을 일정에 고정하고 유혹을 멀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약속을 계속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미리 생각하고 시작해야 해요.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다짐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짜임새예요. 새해 다짐이 사흘 만에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늘 너무 크게, 너무 급하게 바뀌려고 했을 뿐이에요. 새해의 진짜 약속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 유종의 미란,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을 잘 맺은 데서 생기는 아름다움을 말해요. 이 말은 그냥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끝까지 도달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우리는 저절로 걸음을 느리게 하고 지나온 한 해를 떠올려요. 올해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조용히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해도 비어있지는 않아요. 무심코 지나친 아침의 햇살, 되풀이되던 일상 속의 작은 성공, 말없이 견뎌낸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해를 이루는 재료였어요. 우리는 종종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한 해를 평가하지만 사실 한 해의 가치는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더 가까이 있어요. 기쁨만으로 채워진 해는 없어요. 올해 역시 아쉬움과 후회,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선택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런 흔적들마저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열매예요. 넘어졌던 경험은 다음 걸음을 조심하게 만들었고, 멈춰 섰던 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렇게 한 해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품은 채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돌이켜보면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들이에요.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밤,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했던 순간들이요. 이런 장면들이 모여 한 해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이 모여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해요.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잘한 일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던 순간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계속 걸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해의 아름다움을 거둘 수 있어요. 연말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출발선이기 이전에 지금까지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말할 수 있어요.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그 한마디는 새해를 향해 나아갈 가장 단단한 힘이 돼요. 연말에 하는 나만의 정리법. 연말은 그냥 달력의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같은 하루, 같은 밤이어도 연말의 시간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하루의 끝이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길게 느껴져요. 시계는 똑같이 움직이지만 마음속 시간은 속도를 늦춰요. 우리는 이때의 지난 일을 더 자주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더 선명하게 상상해요. 연말은 지금을 살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런 연말의 시간은 사회적으로도 함께 느껴져요. 거리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사람들은 올해도 수고했어라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건네요.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한 해를 지나온 서로를 인정하는 의식에 가까워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더 쉽게 고개를 숙여 돌아보고 잠시 멈춰 서는 것을 허락받아요. 바쁘게 달려오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말은 드물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멈춤의 순간이에요. 나는 이 멈춤의 시간에 정리라는 일을 해요. 하지만 나의 한 해 정리는 흔히 말하는 성과 정리나 목표 달성표와는 달라요. 숫자로만 정리된 한 해는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해를 정리할 때 먼저 기억을 불러오는 일부터 시작해요. 사진을 넘기고 메모를 다시 읽고 달력에 적힌 작은 일정들을 천천히 되짚어요. 그 과정에서 이미 잊고 있던 하루들이 조용히 떠올라요. 그 다음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올해 가장 자주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기쁨보다 피곤함이 많았는지, 성공보다 불안이 컸는지, 혹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날들이 많았는지요. 이 질문은 나를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감정은 성과표에 남지 않지만 한 해의 진짜 무게는 대부분 그 안에 쌓여 있어요. 나만의 한 해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일이에요. 잘한 일만을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선택, 지나치게 애썼던 관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던 순간들을 따로 적어봐요. 이건 반성이기보다는 정리예요. 한 해를 잘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가져가지 않아도 될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한 문장을 남겨요. 새해의 목표를 길게 적지 않아요. 대신 이 문장 하나만은 다음 해에 나에게 건네고 싶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써요. 조금 덜 급해도 괜찮다거나 지금의 속도로도 충분히 가고 있다 같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다짐이기보다는
방향에 가까워요. 연말의 시간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여유예요. 연말은 시간을 정리하는 때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배치하는 때예요. 나는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닫고 다음 해를 준비해요. 화려한 결산도 거창한 계획도 없지만 이렇게 정리된 한 해는 이상하게도 가벼워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잘 정리된 한 해는 이미 좋은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나와의 작은 약속과 이어지는 시간들. 해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말해요. 달력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삶이 새로 시작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우리는 깨달아요. 새해는 갑자기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새해 다짐은 매년 되풀이되면서도 매년 다시 질문을 요구해요. 우리는 왜 다짐하는가? 그리고 그 다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새해 다짐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그냥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짐에 너무 많은 의미와 기대를 한꺼번에 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짐을 통해 달라진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더 성실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능숙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일상의 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 거리 앞에서 다짐은 부담이 되고 부담은 피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결국 다짐은 실천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아 스스로를 평가하는 잣대가 돼요. 그래서 새해 다짐의 의미를 다시 묻는 일은 중요해요. 다짐은 변신, 선언이 아니라 방향 설정이어야 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조금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어야 해요. 다짐이 삶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려면 나를 몰아붙이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말이어야 해요. 이 지점에서 작은 약속의 가치는 분명해져요. 새해를 향한 약속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내는 방법에 스며들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해요. 하루에 한 문장 쓰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오르기, 잠들기 전 오늘을 돌아보는 1분의 시간. 이런 약속들은 성공에 감동을 주지는 않지만 실패에 좌절도 주지 않아요. 대신 계속할 수 있다는 느낌을 남겨요. 작은 약속은 삶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삶과 나란히 걸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약속들이 내일의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새해의 다짐이란 미래의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조금 덜 힘들어지기 위한 선택이어야 해요. 시간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큰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시간은 조용히 이어져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 오늘의 나는 내년의 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 이어짐을 이해할 때 새해 다짐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 놓인 하나의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진짜 새해 다짐은 새로움보다 계속됨에 가까워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다짐이 될 때 시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해는 바뀌지만 삶은 이어지고 다짐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을 바꿔 남아요. 새해는 우리에게 물어요. 얼마나 크게 바뀔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함께 갈 것인가를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새해의 다짐은 더 이상 작심삼일이 아니라 시간과 나 사이에 조용한 약속이 돼요. 작심삼일을 넘어 내일로 이어지는 것들. 우리는 이 글의 시작에서 새해 다짐이 왜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어 공부, 운동, 다이어트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약속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무너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 급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새해라는 시간의 경계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어제의 나를 지운 채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시간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바꿔주지 않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시간을 정리하고 다짐의 의미를 다시 묻는 과정을 거치며 분명해진 사실이 있어요. 새해는 끊김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약속은 선언이 아니라 쌓아감이라는 점이에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다짐은 대부분 끝을 먼저 상상하지만 오래가는 다짐은
내일을 먼저 떠올려요. 오늘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의 약속은 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작아야 해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책을 한 권 두는 일, 운동화를 신는 습관,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을 적는 시간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 시작하는 선택이 필요해요. 약속을 지키는 힘은 마음속 결심이 아니라 일상의 짜임새 속에 있어요. 만약 사흘 만에 멈춘다 해도 괜찮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이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음이에요. 작심삼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사흘이 끝이라고 믿지 않으면 돼요. 결국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완벽한 결산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짐이 흔들려도 다시 손에 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나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맡기는 거예요. 새해의 약속이 더 이상 작심삼일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잠시 멈췄을 뿐 내일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토픽. 다음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5월 어느 날 나는 버스에서 졸았다. 내릴 정거장을 지나칠 만큼 햇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연히, 일부러, 깜빡, 깜짝. 모두 아시죠? 정답은 깜빡입니다. 5월 어느 날 나는 버스에서 깜빡 졸았다. 내릴 정거장을 지나칠 만큼 햇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